구매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요즘 들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중이시라고요? 구매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통계와 주요 은행 보고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인데요. 2004년 말부터 약 4년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2008년 8월까지 약 4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이 상승의 전환 요소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의 투기과열 속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로 서울의 집값은 약 5년간 하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013년 3분기 이후부터 이어진 저금리 정책 속에서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금리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매매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4년 말부터 집값은 계속 과열 양상, 즉 상승합니다. 이에 국가는 금리를 꾸준히 인상시키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또한 이자를 보다 많이 내야 하기에 이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가격은 하락 또는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과열 양상이 쉽게 안정되진 않았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겪고 나서야 금리는 떨어집니다. 집값은 그 후에 조정이 들어가죠. 이후 금리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을 이어갑니다. 2013년 이 심화된 저금리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대출을 통해 투자를 늘려갑니다. 이에 집값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죠. 금리와 집값은 음해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금리가 낮으면 이 주택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금리가 궁금해집니다. 이 금리가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 국내 경기는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경제 활성을 위해 저금리를 이어나가야 할 듯 하지만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가고 있죠. 미국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죠. 안전한데 미국이 이자도 더 주면 우리나라에 과연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대외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집값에 부정적이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KB 경영연구소의 부동산 리포트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8년 집값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5.97% 상승했습니다. 이 중 서울은 10.44%나 상승했습니다. 당장 사야 할 것 같죠? 근데 이런 과열 속에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8.27 추가 안정화 대책과 담보주택 규제를 강화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현재 강보합 수준, 즉 강한 매수세가 없으면 둔화가 이어질 듯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산 지역은 이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주택 상승폭이 상당했던 광주와 대구 또한 현재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 외에 최근 들어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연평균 40만 호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는 집값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KB 매매 전망 지수는 이 집값과 전세 가격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법원 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가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3년부터 줄어들던 경매 진행 건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찰가율 또한 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나고 이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시장에 이 침체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보들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앞으로 이 가격 상승보다는 안정세에 접어들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금리 상승과 이 공급 물량의 증가로 인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면 이 가장 걱정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갭 투자자. 즉, 집 또는 이 부동산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인 분들. 통계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은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이 대출을 했고, 노년층들은 갭 투자를 위해 대출을 해왔습니다. 실제 부동산 관련 부채는 꾸준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갭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부동산 시장을 맹신하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태껏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과연 그러할까요? 위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가격 하락이 일어난다면 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상당한 유동성 리스크를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필요한데 집 팔기도 힘들어지고 설사 판다고 해도 대출 갚기도 벅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집이 필요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현명한 선택지가 있긴 할까요? 네,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젊은 층들에겐 당분간 매매보다는 분양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말이죠. 현재 국내 상황은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확인한 리포트를 통해 보았듯 입주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이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을 활용한다면 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에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 공공주택 외에 이 민영주택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즉 집을 팔 수 없는 기간이 5년, 8년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이 팔지 못하는 기간이 길다는 의미는 그만큼 저렴하게 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들이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KB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분양과 청약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상, 요건,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부동산 시장의 신중함을 요하는 시기입니다. 빚을 내서 무턱대고 구매한 집은 우리의 삶을 각박하고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죠? 올바른 정보가 함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